백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쌀이버섯 종류가 가장 일찍 나니까 그 버섯이 났나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직 비가 많이 온 덕에 굉장히 습한데요. 버섯이 날 조건은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데 아직 백로 전이라 찬바람이 좀 덜 불어가지고 아직 발화가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고라니가 이렇게 적막한 데 있다가 사람이 올라오니까 억울한지 한참 도망가다가 저렇게 이쪽을 향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함을 지르네요. 깨끗거리고. 이 고라니가 사슴과인데 그 생긴 것하고 달리 소리가 굉장히 좀 엽기스러워요. 그래서 시골에 온 도심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굉장히 이렇게 놀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랑망태버섯이에요. 이게 이 노란 그물이 펼쳐져 있는, 예쁘게 펼쳐져 있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원형을 촬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뭐 서구에서는 이걸 굉장히 이름 있는 요리로 해먹는 식용이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딱히 뭐 식용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물망태버섯. 이런 것들이 이제 그물버섯 종류인데요. 뭐 비단 그물버섯, 쓴 그물 비단버섯 뭐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게 뭐 뒷면을 보면 이렇게 침형이 아니고 이런 그물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숨소리가 점점 가빠져 가죠. 여기가 지금 해발 한 700 정도. 동네가 해발 한 450 정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뭐 한 이제 300m 끝에 올라오지 않은 건데요. 그래도 산길은 역시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뭐 채취하는 버섯은 아니지만 이런 독버섯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뭐 이름을 저보고 지라면 거시기 버섯이 하겠네요. 뭐 강쇠버섯, 거시기버섯, 뭐 든실하네요. 부럽. 여기도 옹기종기. 이건 이제 녹균 상태고, 이건 이제 유균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런 형태들인데, 여기도 이렇게 그물버섯 종류 채취. 여기는 크림빵, 고로케, 쿠키, 야채 샐러드까지 베이커리 정식 세트가 아주 예쁘게 차려져 있네요.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철년이 가져다 드리고 싶네요. 저기 멧돼지 둥지가 보이는데요. 멧돼지도 이 봄철에 새끼를 칠 적에는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새끼를 낳고 새끼가 따라다닐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보살핍니다. 이 주로 이게 철쭉나무를 이렇게 이빨로 물어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물어서 끊어뜨린 거죠. 물어서 잘라다가 이렇게 걸쳐 가지고 깔고, 나무 잎을 깔고 그 위에를 얼기설기 이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차단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이제 전망이 좋은 곳에 이런 멧돼지 둥지를 치는데요. 이 봄철 5, 6월경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새끼를 치고 있는 이런 멧돼지 둥지 옆을 지나다가는 어미 멧돼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뭐 산속에 무서운 게 별로 없는데도 요즘은 멧돼지가 하나의 인간의 뭐 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로 지금 저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철이 되니까 새끼를 쳐나가서 지금 비어 있지만 봄철에 이걸 만났더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멧돼지 둥지가 많아요. 이 영서지방의 그 숲은 대개 참나무하고 소나무 혼합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그 외에 다른 수종들이 더러더러 끼어 있긴 하지만 바닥 식생은 혼합림의 바닥 식생은 대개 뭐 이런 종류. 지금 우산나물 보이죠? 우산나물하고 뭐 둥글레, 애기나리. 저쪽에 참나무 그루터기에 무슨 버섯이 다발로 보이는데요. 가까이 볼까요? 탐스럽게는 생겼네요. 굉장히 크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탐스러워는 보이지만 여기 아마 이게 이 노란 다발버섯하고 다른 그 식용버섯 중에 몇 가지 느타리, 뽕나무버섯, 두치 뭐 이런 종류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노란 다발버섯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독버섯이기 때문에 중독 사고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확실치 않은 경우는 탐스럽더라도 패스 과감하게 지나갑니다. 아직 백로 전이라 아직 뭐 이 식용버섯이 본격적으로 나진 않았어요. 한 해발 한 800 정도 되는 경사면으로 올라오니까 700 정도. 이런 이제 경사면에는 대사초, 뭐 단풍치, 이 하부 작은 키나무로는 뭐 생강나무, 또 뭐 박쥐나무, 뭐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어우러져 있어요. 사실 산초 입에서 보면은 산이 우거져서 어떻게 다닐까 하지만 막상 이렇게 큰 나무 산 안쪽으로 들어오면 하부 식생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니기에는 큰 불편은 없어요. 위험이라고 하면 이제 곳곳에 도살인 뱀하고 멧돼지들이 뭐 위험하다고 하지만 멧돼지들은 이제 번식철 봄철에 번식철에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암돼지의 그 공격이 좀 염려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혼자 다니려면 늘 멧돼지에 대한 이런 게 좀 겁은 납니다. 사실 이 산속을 다니다 보면은 이 산속에 또 우리의 역사가 다 숨어 있는데, 약간 오래 전에는 화전민들의 흔적, 숯가마의 흔적에서부터 지금 뭐 한 1970년대에 만들었던, 여기는 이제 이런 시멘트, 이 산 꼭대기에 시멘트로 만드는 이런 보도블럭 같은 이런 흔적들이 있죠. 이런 여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가 꽤 넓은 산 등선 중에서도 이제 약간 트인 곳인데, 여기에 이 풀이 못 나게 시멘트로 이렇게 보도블럭 같이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저 동네에서 이걸 저 올려 가지고 예비군하고 민방위 대원들이 저 올려 가지고 여기를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을 이제 이런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산 등성이의 그 보급이 절실하다는 걸 알고 이렇게 능선마다 헬리콥터가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는 물건을 내려놓고 이렇게 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산이나 헬기장이라고 이런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치악산 중턱쯤에 해발 한 750 정도 되는 곳에 헬기장이에요. 여기는 소나무 그루터기인데요. 소나무에서 가끔 이렇게 쌀이버섯이 원래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소나무 그루터기에 이런 쌀이버섯이, 잡쌀이 종류가 이렇게 발생하는 게 더러 보이더라고요. 소나무 그루터기에 난 잡쌀이버섯 한번 채취해 볼까요? 에휴, 이거 뭐 버릴랍니다. 올라갈수록 경사가 심해져. 여기는 뭐 거의 45도 정도 되는 경사가 있고요. 그래도 뭐 수건하진 않지만 독버섯인지 무슨 이름 모를 야생의 버섯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뭐 그 식용버섯이 없더라도 이것마저 없으면 산행하는 재미가 없고, 이런 버섯들이 또 많이 있어야 취하고자 하는 야생버섯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무슨 눈사람이라 할까요? 어디 무슨 대사 부도비 같은 그런 버섯이 참 탐스럽게 있네요.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하나가 모여있는 그런 가족의 형상 같기도 하고요. 힘들다. 1시간여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발견한 식용버섯, 먹버섯이 보이네요. 먹버섯은 정식 국명이 까치 버섯입니다. 검은 색을 띄어가지고 물에 담궈놔도 이제 검은 물이 우러나오는데요. 강원도 원주민들은 이걸 먹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채취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한 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한 송이가 한 100-200g에서부터 키로가 넘어가는 그런 것들까지 있습니다. 이거 뭐 비가 맞았지만 발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비교적 신선한 버섯입니다.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 정상 부분에 오니까 쌀이버섯 중에서는 이 붉은 쌀이버섯이 보이네요. 이 쌀이버섯은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려내 물에 데쳐가지고 찬물에 우려내가지고 독기를 제거하고 먹는데요.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도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픈 경험이 많아서 한번 아픈 사람은 다시는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맛있기 때문에 또 아프면서도 또 먹는 사람도 있고, 아예 뭐 아프지 않은 사람, 체질적으로 좀 우려내지 않아도 안 아픈 사람도 있다 하고. 자, 산행도 인생하고 마찬가지로 오르막이 있고 또 약간 완만한 능선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다시 오르막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정상에 올라 또 내려가는 일 또한 아득하기만 한 그런 게 있죠.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은 뭐 그게 다인 줄 알았을 텐데, 내려가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런 고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고비마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아이고 인생이라는 공자님 말씀 같은 멘트를 찌끄리면서
제가 집에서 마누라가 인상 찡그리면서 째려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맥주 한 캔하고 소주 2잔을 섞어가지고 소맥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해발 800m에 올라와가지고 이태백이 노릇을 좀 하려고. 그래도 좋네요. 레미 소리. 가는 여름이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풍성한 버섯이 그냥 마구마구 나를 뿌리는 가을이 오니까 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산에는 이제 이런 구덩이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동네 어른들은 이걸 갖다 오소리 똥구덩이라고 해요. 오소리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배설을 해 놓습니다. 이 오소리 자체가 배설을 해 놓는지 아니면 생흙을 좋아하는 멧돼지가 이 흙을 파놓으면 생흙 위에다 배설을 해 놓는지 아마 후자일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딱정벌레나 이런 그 종류들이 그 배설물을 먹으려고 모여들어요. 여기저기 이런 구덩이를 파놓고 다니던 오소리는 이제 이 구덩이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딱정벌레를 잡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유인책이죠. 참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서방님, 지금 합이 넘어가십니까? 갑자기 귀곡 산장 모드가 됐죠. 이게 이제 막 발생하는 망가닥버섯입니다. 이게 이 망가닥버섯이 보호종이라서 채취하면 안 되고요. 잿빛 망가닥버섯이 보호종인가, 연기색 망가닥버섯이 보호종인가 그런데 이게 뭐 잿빛인지 그 연기색인지 알 수 있나요? 어느 게 잿빛인지 어느 게 연기색인지 전문 저 학자도 아닌데 여하튼 막 이제 망가닥버섯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네요. 망가닥버섯. 아유. 8월 31일에 쌀이버섯 산행. 사실은 매년 따는 자리에 가서 3-4kg 정도의 참쌀이버섯을 땄는데요. 그게 화일이 날아가 버렸네요. 그 부분만. 그래서 아까 보았던 천련님 드리고픈 베이커리 모듬 세트를 지나가지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행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